잘 들리는데, 잘 보입니다, 이제. 오케이. 예,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12대 조석주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제 비주얼 쪽에서 이제 트래킹에 관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발표된 논문 중 하나인 이제 ECCB 2022년 작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Particle Video Revisited, Tracking through Occlusion through Point Trajectories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 트래킹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트래킹이 어떤 분야에 응용이 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얼굴을 트랜슬레이션 한다거나 얼굴의 스타일을 트랜슬레이션 한다든가 하는 작업을 할 때 이제 얼굴을 동영상에 있는 얼굴을 이제 트랜슬레이션 하고자 할 때는 그 동영상에서 얼굴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얼굴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트래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트래킹은 비디오 에디팅에서도 사용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인데요. 우선 어, 트래킹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트래킹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previous work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선 쭉 훑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래킹을 하는 논문 중에서 두 가지 프레임, 그러니까 비디오에서 단 두 가지 프레임만 보고 어, 이렇게 오른쪽 위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위 그림을 보시면은 마스크와 이미지가 주어집니다. 그 이미지는 비디오의 첫 번째 프레임이고요. 그래서 그 마스크가 주어진 걸 가지고 그 다음 프레임, 그리고 그 다음 프레임으로 계속 쭉쭉쭉쭉 프로파게이션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트래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 다음 프레임들을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제 트래킹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파트 세만틱 레벨로 세그멘테이션이 첫 프레임에 주어져 있으면 그 세그멘테이션 맵을 다음 프레임으로 프로파게이션 하는 식으로 트래킹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존의 웍들은 이제 단 두 가지 프레임,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프레임과 그리고 중간 프레임을 매칭을 한다든지 해서 이 마스크를 이동을 시키는 작업에 집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숏 레인지만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단 두 가지 프레임만 봐서 진행을 한 논문들을 이제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2020년도에 ECCB에 발표된 라프트, 그때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를 받았던 논문인데요. 이 페이퍼는 옵티컬 플로우라는 태스크를 해결한 논문입니다. 우선 옵티컬 플로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비디오에서 비디오에서 현재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 사이에 포인트 간의 코리스폰던스 매칭을 찾는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비디오 간의 프레임 간의 매칭을 하는 문제다 보니까 이제 움직임이 굉장히 작습니다. 한 프레임에 이제 물체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굉장히 짧을 테니까요. 그래서 위의 그림을 보시면은 그 매칭을 표시한 건데요. 그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표시한 건데 거리가 굉장히 짧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것도 이제 숏 레인지 단 두 장의 프레임만 가지고 트래킹을 하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장만 가지고 하는 거의 한계점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쪽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타임 코리스폰던스에서 컨트라스티브 랜덤 워크라는 유이스 2020년도에 나왔던 논문이 있습니다. 이 페이퍼는 이제 트레이닝은 다음과 같이 사이클 컨시스턴시를 이용해서 우선 비디오에서 트레이닝을 합니다. 비디오에서 셀프 슈퍼바이스로 이제 라벨 없이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데요. 임의의 프레임, 첫 번째 프레임과 이제 중간 프레임을 잡고서 매칭을 하게 됩니다. 매칭을 해서 프레임마다 이렇게 한 프레임씩 넘어가면서 매칭을 하게 됩니다. 매칭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매칭을 하게 됩니다. 이제 포워드 매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백워드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워드 해서 이제 다다음 프레임으로 갔을 때와 백워드 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같은 포인트로 돌아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컨스트레인을 이용해서 셀프 슈퍼바이스드로 라벨 없이 비디오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 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도 이제 트레인은 비디오의 여러 프레임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지만 인퍼런스 때는
단 두 개의 프레임만 가지고 인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트라스티브 랜덤 워크라는 논문도 이제 결과를 보시면은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 두 장의 이미지만 가지고 코리스폰던스를 찾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매칭을 할 때 프레임 투 프레임에서 매칭할 때 뭘 예, 가지고 매칭을 하는 거예요? 어, 뭘 가지고 매칭을 한, 그러니까 이제 그 매칭이라는 게 그 자기 본인 위치하고 그 네이버 그 네 개 위치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 매칭을 한다 그랬죠. 뭘 가지고 매칭을 하는 거예요? 아, 커리 포인트에 대응되는 포인트를 찾는 것을 매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그러니까 개는 지금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그 어떤 포인트가 있다고 쳐. 예, 그래서 예, 그 다음 그 프레임에서 지금 그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서라운딩 그 네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예. 지금 얘기하는 매칭이라고 하는 게 뭐죠? 매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네 개는 이제 매칭 캔디데이트라고 볼 수 있고요. 응? 그리고 그 네 개, 여기에서 이제 다섯 개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다섯 개 응? 중에서 이제 스코어가 가장 높은 것을 이제 프리딕션 매칭으로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리딕션 관점에서 그러니까 아까 아티클 플로우 관점에서 매칭이라는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앞티컬 플로우 관점에서의 매칭. 예, 그래서 이제 예, 몇 맞습니다. 개 이제 슬라이드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역으로 돌아오면 이제 같은 포인트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라벨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예, 예,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COTR이라는 이제 CBPR 21년도에 나왔던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옵티컬 플로우와는 살짝 다르게 이제 덴스 코리스pondence라는 문제를 풀었는데요. 덴스 코리스pondence라는 문제를 풀었는데 이 문제는 옵티컬 플로우는 이제 연속하는 두 개의 프레임 간의 매칭을 하는 반면에 이 덴스 코리스pondence는 그러한 컨스트레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물체를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쿼리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쿼리 이미지의 오브젝트를 다른 각도에서 본 사진이 있을 때 그 두 이미지 간의 매칭을 찾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코리스pondence를 찾아서 이제 포인트를 워핑하면은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 이 COTR 이 COTR이라는 것도 이제 비디오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트래킹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previous work 이 논문 제가 발표하는 이 논문에서 베이스라인으로 가져가는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이 베이스라인들 간의 성능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그, 그 웍들을 가지고 인퍼런스를 하게 되면 비디오에서 트래킹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우선 왼쪽에 두 강아지를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보라색으로 점이 찍혀 있는 저 포인트를 트래킹을 할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꼬리가 잠깐 화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 화면 밖으로 나가거나 이제 다른 물체에 가려지는 걸 오클루션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오클루션이 발생했을 때 왼쪽 두 개는 꼬리가 화면 밖으로 나갔을 때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잠깐 이제 막대기에 가려지게 되는데요. 말의 다리가 막대기에 가려지게 되면 이제 그 막대기를 그 다음부터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이제 템퍼럴한 어웨어네스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템퍼럴한 어웨어네스가 있다면은 좀 더 많은 시간대를 볼 수 있다면 두 프레임만 아니라 좀 더 많은 시간을 볼 수 있다면은 다음과 같은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좀 더 뒤에를 봤을 때 강아지 꼬리가 있으면은 그 강아지 꼬리를 다시 매칭하면 되는데 단 두 프레임만 본다면은 이제 그 꼬리를 놓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매칭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문제를 푸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논문의 특징 중 하나는 이제 모든 포인트를 트래킹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옵티컬 플로우도 그렇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덴스 코리스ponden스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포인트를 트래킹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 논문에서는 우선 그 모든 포인트를 트래킹하는 것이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래쪽 비디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오브젝트가 있다면 그 관심 있는 오브젝트에 대해서만 트래킹을 하면 되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모든 포인트를 트래킹하는 것은 이제 컴퓨테이셔널리 하게 되게 비쌉니다. 비싸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모든 시간 비디오가 길게 되면 그 길어진 시간에 대해서 비례하게 이제 컴퓨테이션도 늘어나게 될 텐데 우선 그게 굳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 논문은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굴을 트래킹한다고 할 때도 이제 얼굴의 키포인트에 대해서만 트래킹을 하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는 어, 키포인트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얼굴 전체를 할 때보다 키포인트만 트래킹을 할 때 훨씬 더 컴퓨테이션이 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웍들은 단 두 개의 숏 레인지 컨텍스트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클루전을 해결하기 힘들다라고 이 논문은 주장을 합니다. 우선 두 개의 프레임만 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두 개의 프레임 이상을 보게 되면 컴퓨테이션이 너무 비싸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그거를 특이한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논문은 그 대안으로서 이제 포인트 트래킹을 제안을 하는데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포인트를 트래킹하면서 롱 레인지 템포럴 컨텍스트 그러니까 뭐 8프레임 혹은 1초간의 그 템포럴한 컨텍스트를 보는 것은 컴퓨테이션이 많이 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이제 모든 포인트를 트래킹하면은 이제 모든 포인트를 트래킹을 하느라 이제 컴퓨테이션이 많이 들어서 롱 레인지 컨텍스트를 보기 힘들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롱 레인지 컨텍스트를 보게 하려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컴퓨테이션이 또 들기 때문에 모든 포인트를 트래킹하는 것은 인피지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파셜한 어웨어네스를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템포럴한 어웨어네스를 가져갈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돼버리는데요. 기존의 논문들은 이제 스파셜 어웨어네스를 극한으로 가져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 포인트 트래킹이라는 태스크는 템포럴 어웨어네스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템포럴 어웨어네스를 맥시멀하게 가져가서 오클루전 핸들링을 좀 더 잘 가져가고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스파셜 어웨어네스는 조금 포기하겠다는 태스크가 이제 포인트 트래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트래킹이라는 태스크는 각각 포인트만을 트래킹하게 되는데요. 포인트가 8개 있으면 그 8개를 각각 독립적으로 트래킹을 해서 인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전에는 그러한 데이터셋 그러니까 그 포인트에 대한 트래킹을 하는 데이터셋이 없었기 때문에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우선 제안을 하는데요. 어, 우선 이제 기존의 옵티컬 플로우 웍들에서는 이제 플라잉 띵스라는 데이터셋을 많이 썼습니다. 뒤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냥 물체가 날아다니는 데이터셋입니다. 신세틱 데이터셋인데요. 이러한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거를 플라잉 띵스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면서 이제 새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동영상과 그 그라운드 트루스 플로우가 주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어떠한 포인트든 트래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트래킹을 해서 신세틱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 텐데요. 근데 그 신세틱한 데이터가 어, 그렇게 학습하기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클루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오클루전이 있으면은 이제 그 오클루전 된 포인트가 어디로 갔는지 사실 신세틱 데이터라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플라잉 띵스에서 릴라이어블한 포인트를 남기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포워드 백워드 컨시스턴시 체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플로우가 있으니까 그 플로우를 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T-2에서 T까지 갔다가 그리고 다시 백워드 플로우를 가지고 돌아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포워드했다가 백워드 하면서 이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오클루션이 발생했거나 그 포인트가 화면 밖으로 나갔다면은 그 포인트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포워드, 백워드 컨시스턴시 체크를 통해서 그러한 포인트를 제거해주는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 바운더리를 나가는 포인트들도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인스턴스에서 다른 인스턴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클루션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 화면 어떤 물체 앞으로 다른 물체가 날아가서 그 포인트를 놓쳤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포인트는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8프레임의 각각 데이터셋 안에 각각의 인스턴스들은 이제 8프레임을 가지게 되고요. 8프레임 중에 8프레임 안에서 이제 30% 정도의 픽셀이 남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필터링 작업을 거치게 되면 그래서 Flying Things 라는 데이터셋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포인트 트래킹의 이제 트레이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략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키텍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키텍처는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차례차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태스크는 포인트를 트래킹하는 태스크이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프레임에 있는 어떤 포인트를 트래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포인트가 우선 주어지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 아키텍처는 이제 이 첫 번째 포인트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예측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는 당연히 x, y라는 형태로 주어지게 되고요. 우선 이제 그 포인트가 주어졌을 때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게 됩니다. CNN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레즈넷의 변형된 모델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레즈넷의 변형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피처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비디오의 피처다 보니까 이제 T 개만큼의 이제 피처 맵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쉐이프가 나와 있는데요. 우선 사이즈는 8분의 1로 줄어들게 되고 HW 각각 8분의 1로 줄고 그리고 타임 T개의 피처 맵이 나오게 됩니다. 이 피처 맵이 나오게 되면 이제 다음 스텝으로 피처를 샘플링합니다. 피처를 샘플링하게 되는데요. 우선 그 이제 처음에 주어진 그 포인트에 대해서 그 포인트의 피처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 포인트의 피처를 추출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파란색 벡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벡터를 이 벡터를 가지고 이제 트래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프레임에 우리가 트래킹을 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의 피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잠깐 지금 그 그리고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이전 슬라이드를 보면은 예제를 준 게 있는데 이전 전 요거 이전에 그 말 거기에서 여기서 보면은 그 아니 그 말 타는 거 예, 예, 여기서 보면은 지금 그 하여간 그 시간적으로 지금 프레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예, 예, t가 있고 t-1, 그 t-2가 있는데 이게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면 지금 얘기하는 조그만 박스는 이제 바운딩 박스거든요. 예,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지금 바운딩 박스에 대한 시퀀스를 얘기하는 건지 프레임 전체 프레임 투 프레임에 대한 거를 아까 그 저기 뭐냐 그 딥러닝 아키텍처가 그 퍼스트 포인트라고 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프레임 전체 프레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바운딩 박스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피처를 추출할 때는 이미지 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를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flying things라 그래가지고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다시 오는 거는 그림상으로는 이제 프레임보다는 지금 바운딩 박스를 얘기하는 거 같거든. 이거는 이제 그 포워드 백워드 컨시스턴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온 그림이라서 바운딩 박스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 프레임에 대한 거를 다 모든 걸 다 한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포인트로 주어지게 됩니다. 어, 여기에선 바운딩 박스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어. 포인트로 주어지는 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키 포인트들을 찾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저기 아까 그 이 딥러닝 그 프레임워크가 파이프라인은 그 키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트래킹을 하겠다. 예,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질문 계속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피처와 그리고 이제 포인트들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이 피처와 포인트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우선 이 논문은 특이한 가정을 합니다. 이제 비디오에서 트래킹을 하는 거다 보니까 우선 이니셜 값을 첫 번째 프레임에 우리가 원하는 그 포인트를 이제 포인트를 포인트로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타임 스텝이 우선 시작은 이제 주어진 쿼리 포인트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고 그리고 리파인먼트를 통해서 그 각각의 프레임의 그 포인트들을 리파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리파인을 돌 때마다 그 각각의 포인트 x0로 초기화된 각각의 포인트가 점점 리파인되는 형식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타일 연산을 통해서 이제 t개만큼의 포인트와 그리고 피처를 우선 이니셜 값으로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이제 rational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어, 포인트는 이제 비디오에서 스파셜 스무스네스를 가지고 스파셜 스무스네스의 특성을 가지고 움직일 거기 때문에 어, 이니셜 어, 그러니까 첫 번째 프레임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피처 또한 그 첫 번째 프레임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T개 프레임에 대해서 전부 복사를 해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초기화된 X와 그러니까 포인트와 피처를 가지고 이제 코스트 볼륨을 컨스트럭트 하게 됩니다. 이 코스트 볼륨이라는 것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다 프로덕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시밀러리티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추출한 피처와 그리고 피처맵 사이에 다 프로덕트 시밀러리티를 전부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코스트 볼륨이라고 지칭을 하고 그 코스트 볼륨을 가지고 이 이니셜라이즈된 포인트와 피처를 리파인하는 과정을 그 다음에서 거치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5번 스테이지 5에서 이제 그 코스트 볼륨에서 샘플링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옵티컬 플로우에서 이제 라프트라는 논문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우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코스트 볼륨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X를 리파인하기 위해서 그 코스트 볼륨에서 원하는 값을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테이지로 이제 피처와 포인트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업데이트를 하기 위한 그 레지듀얼을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 모델은 레지듀얼을 통해서 점차 레지듀얼 예측함으로써 점차 좀 더 나은 이 포인트와 피처를 추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그 모델을 이제 MLP 믹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MLP 믹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트랜스포머와 비슷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트랜스포머와 MLP 믹서를 둘 다 사용해 봤더니 MLP 믹서가 조금 더 성능이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딱히 설명을 하진 않았고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포인트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이터레이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은 이제 포인트에 대한 이터레이션을 도는 건 아니고 이터레이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제 가져왔는데요. 우선 처음 시작은 다음과 같이 이니셜은 이제 이 소스와 비슷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재생이 리핏이 될 텐데요. 보시면은 이제 소스와 비슷한 그림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리파인을 거쳐가지고 이 타겟의 모양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코리스폰던스를 찾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그것과 이것이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코리스폰던스를 찾은 것이고 이제 이 논문은 포인트의 코리스폰던스를 찾는 것을 집중하기 때문에 이제 약간 양상은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밸루에이션 데이터셋을 살펴볼 텐데요. 키티 데이터셋, 그러니까 이 키티 데이터셋은 자동차로 이제 주행을 하면서 도로를 찍은 동영상 데이터셋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재생이 제대로 안 되는데요. 그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를 찍은 동영상이고, 이제 크라우드 데이터셋은 이제 사람의 얼굴을 트래킹하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두 가지 데이터셋에서 이밸루에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매트릭은 이제 프리딕션과 GT 사이의 민 디스턴스입니다. 그래서 낮을수록 좋고요. 이제 프레임은 8프레임을 사용해서 이밸루에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스와 오크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위스는 이제 비지블한 포인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클루션이 일어나지 않은 포인트에 대해서 어, 스코어를 잰 것이고, 오클루션 이거는 오클루션이 일어난 포인트에 대해서 매트릭을 잰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오클루션이 일어난 어, 그 포인트에 대해서는 전부 다 기존 모델보다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두 개의 프레임만 가지고 예측을 한 것이고요. 어, 그래서 이 웍이 이제 오클루션이 일어났을 때 좀 더 많은 타임 스텝을 봄으로써 오클루션을 잘 핸들링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퀄리테이티브하게는 이제 다음과 같이 포인트 트래킹을 하게 되고요. 예, 발표는 여기까지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인트라고 하는 키 포인트들이 이제 하나가 아니고 이제 몇 개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일 수도 있고 이제 그것은 이제 인퍼런스 때 주어지기 나름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지만 컴퓨테이셔널 로드가 뭐 많이 좀 감소되고 그래서 좋다고 또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파리클에 대한 그런 어떤 방법, 그래서 그 방법은 그 저기 뭐냐 그 optical flow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한 것 같은데, 예, 그 예, 트래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또 다른 어떤 피처들을 가지고도 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스켈레톤이라든지 이런 거 좀 약간 전체 이미지를 갖다 좀 뭐랄까 그 스켈레톤이라든지 다른 걸로 만들어 가지고 즉 예, 이것도 예,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방법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그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요게 이제 굳이 이제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앞티컬 플로우를 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그쪽을 계속해서 아마 진부에서 나가가지고 여기까지 나온 것 같거든. 예, 예.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다른 방법들하고도 약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됐었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음. 네, 또 다른 질문. 여기서 이제 예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오클루션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 저기 핸들했느냐, 그게 아마 키인 것 같아 보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른 질문 없으면 그 이제 뭐 저기 그 지금 발표를 참 잘했는데 의도는 그렇죠? 우리가 발표를 할 때 의도는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안녕하세요. 그 옵티컬 플로우와의 비교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옵티컬 플로우와 어, 비교하는 그런 테이블을 추가하였습니다. 어, 보시면 이제 PIPS가 발표했던 영상에서 발표했던 그 모델이고요. 라프트가 이제 옵티컬 플로우 메서드입니다. 보시면 옵티컬 플로우 메서드에 비해서 PIPS, 그러니까 proposed 메소드가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오클루션이 많은 OCC라고 적혀 있는 매트릭이 이제 오클루션이 좀 더 많은 세팅인데, 오클루션이 많은 세팅에서는 이제 모든 데이터셋에서 서패스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